그냥 해도 되겠죠? 다 들릴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이쪽 인터넷 관련,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와 관련해서 뭐 SNS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와 관련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그냥 빨리 속보성 위주로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제가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5월 달에 사이버사회연구소에서 원래 발표회, 원래 학술 세미나에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시간이 좀 있었고 그때 관심 분야가 좀 있어가지고 다 듣지는 못하고 한 3, 40분 정도 들었는데 매달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준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할 주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SNS가 과연 우리가 많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제 작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보통 이제 아이폰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이제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상,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 인터넷이 초기에 등장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또 새롭게 한 단계 진일보하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스마트폰의 도입은 역시 이제 상당히 좀 참여지향적이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또 한국인의 특성하고 맞물리면서 소셜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상당히 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트위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뭐 요새 미투데이 네이버에서 하는 서비스라든가 다음에 뭐 요즘이라든가 이런 게 폭발적으로 지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미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200만이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페이스북에 160만이 돌파하고 뭐 요즘도 뭐 거의 조만간 100만이 돌파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해운대에서 이제 화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보는 페이스북하고 연동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위키트리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키트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SNS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하나의 저널판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모바일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보다 더 먼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해운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벌써 속보를 올리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사진들이 이제 기자들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때 같은 경우 그렇죠? 어디 지역이 막히니까 어느 지역으로 돌아가셔 이런 정보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SNS가 연계되면서 아주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함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면은 뭐 거대하고 상당히 뭐 꼭 투표라든가 뭐 어려운 측면들을 많이 고민합니다만 사실 아주 사소한 낮은 차원에서의 정치 참여,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거나 길거리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SNS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파워풀한 시민운동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제가 정치적인 부분, 과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는데 크게 한 두 가지의 파트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한국이라든가 미국, 이란, 영국 각국의 사례들을 좀 보면서 각국의 SNS들이 어떤 형태로 정치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을 좀 하나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의 SNS 사용자들은 어떤 정치 참여 행태를 보이고 한국의 SNS 사용자들은 어떤 정치 참여 행태를 보이는지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연구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좀 통계적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고 과연 미국의 SNS 사용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SNS 사용자들은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과연 그 SNS가 정치 참여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보통 그 인터넷이 등장한 다음에 좁은 세상 네트워크를 많이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뭐 인터넷 자체가 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사실 최근에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이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단지 이 네트워크가 용어 자체가 어떤 방송적 용어 내지는 뭐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용어라는 우리의 이제 선입관이 있어서 그러지,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보통 우리는 예전에 네트워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마당발이라고도 하지만, 저 사람 뭐 인적 네트워크가 참 좋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당발과 인적 네트워크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좀 과학적으로 아주 정보통신적인 용어로만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가 연결된,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 연결된 사람 관계만 네트워크로 보고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휴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인류의 역사, 사회 발전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관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속에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 특히 대표적으로 사회의 네트워크 구조라든가, 뭐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 군대 내의 구조, 뭐 가족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네트워크 형태를 본 것은 그게 이제 수평적인 형태냐, 수직적인 형태냐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든다면 군대 같은 경우, 군대나 기업 같은 게 아주 수직적인 형태죠. 상명하달의 형태였지만, 그 수평적인 뭐 친구라든가 동료들과의 관계는 아주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는 게, 그래서 수직적 네트워크와 수평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것이 우리 사회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어서 휴먼 네트워크라면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웹이 어떻게 보면 가능케 하는 하나의 세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것을 우리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세상 네트워크. 자, 이 표에서 발제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인터넷이 나오기 전과 인터넷이 나온 이후의 인간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오프라인 중심적, 그리고 주로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지연이 중심이 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2차적인 집단에 자기가 교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참여를 하면서 맺어진 관계가 주요였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웹이 가능케 한, 내가 전혀 모르던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과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많으시죠? 그런 게 활성화된 게 사이버 공동체, 사이버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서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취미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도 그 공동체에서 같이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가끔가다 번개 모임을 해서 정모에서 얼굴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자체, 새로운 구성망 자체를 이제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아주 더 촘촘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 네트워크는 보통 6단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케빈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은 조연 배우입니다. 조연이고 단역 배우인데, 이 사람과 기존 주연 배우들 간의 관계들을 쭉 살펴보니까 모든 게 다 6단계만 걸치면 케빈 베이컨과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박경림이 상당히 중심적인 인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박경림이 결혼식 때 역대 연예인 사상 가장 많은 하객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박경림만 통하면은 2.5단계 내에 연예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박경림하고 친해지십시오. 연예인들을 알고 싶으면. 뭐 아이돌하고 사귀고 싶으면 박경림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케빈 베이컨과 마찬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요. 이건 뭐냐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케빈 베이컨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의 연결성, 그 작품에 나와 있는 것만을 봤는데 이제는 박경림의 연구처럼 미니홈피라든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게 더 좁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케빈 베이컨도 현대에 살았다면은 휴대전화라든가 뭐 미니홈피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를 한다면 아마 더 좁아지는 6단계가 아니라 아마 한 3단계라든가 4단계로 더 좁아졌을 겁니다. 바로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보다 확산시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를 더 조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이죠. 내가 가운데에 있고 이 끝에 있는 사람과 알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이 거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새로운 친구를 알고 싶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알 때 가장 더 빨리 알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바로 이제 그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분과 친구고 내가 이분과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서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이분께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방식은 그럼 이 사람 두 분께서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의 주요한 하나의 가장 숨어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이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면은 서로 20명이 같이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가 오프라인에서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친구들 모임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르는 다른 친구랑 소개시켜서 나갈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다음에 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하고 이게 좀 내가 이 자리에 낄 자리인가?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아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이 사람 어디 그 미니홈피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그 개인정보에 들어가니까 나랑 취미가 비슷하네? 이 사람도 뮤지컬 같은 거 좋아하네? 그래 한번 친구 신청해볼까? 저 누구 아는 친구인데요. 같이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그러면 그쪽에서 승인해주면 뭐 친구가 되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관계들이 매우 조밀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기술적으로 웹상에서 구현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싸이월드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가장 큰 요인으로 하나는 기술적인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그 유선, 그 데스크탑에 앉아서만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선으로 그리고 그 노트북으로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대의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PC통신이라고 써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상당히 올드한 분이 여기 모이셨네. 저도 과거에 PC통신이라는 걸 써봤습니다. 그럼 아마 그 전도연 한석규 주인의 접속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가끔 추석 특집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 전화요금을 다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도 쓸 때 부모님한테 상당히 혼났습니다.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PC통신 사용하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웃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신가 본데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도 우리는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게 전화선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로 채팅을 할 수 있을까?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동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친구의 친구를 서로 소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는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느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굳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PC통신에 익숙해지고 인터넷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카페가 뭐 한 번씩 가입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번개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신 게 있어요? 번개 모임에 참여해 보신 분? 몇 분 안 되시네요.